혹시 요즘 별일도 없는데 마음만 먼저 지쳐버린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고 하루 종일 생각만 복잡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미 피곤하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내가 뭘 한 거지? 라는 허탈함만 남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불안하고 괜히 뒤처진 것 같고 괜히 내 인생만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기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의 이 답답함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조금 덜 아프게 건너가는 법에 대해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멈춰서서 이 시간만큼은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함께 호흡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인생이 힘든 진짜 이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다. 사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불안하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삶을 가장 괴롭히는 건 사실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견디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비가 내리는 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함을 느낍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이는 좌절하고 어떤 이는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바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만 안 했더라면, 그 선택만 다르게 했더라면, 과거는 이미 흘러갔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현재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합니다. 내일 회의에서 뭐라고 할까?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이 오늘을 잠식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느라 정작 현재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마치 기차를 타고 가면서 풍경은 보지 못하고 출발역과 도착역만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이부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고 위로하면서 정작 자신이 같은 실수를 하면 난 왜 이럴까? 난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선택만 아니었어도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마음을 때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심판하고 질책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보면 그 생각들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지 않고 자신을 비난한다고 미래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책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특정 상황에서만 자신을 탓하다가 점점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될 거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실제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걱정하면 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대처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걱정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게 익숙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자책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 같고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기분.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식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3부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불행도 시작된다. 비교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SNS를 켜는 순간, 동창 소식을 듣는 순간, 명절에 친척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와 남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성취가 곧바로 내 실패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의 행복이 내 부족함처럼 다가옵니다. 저 친구는 벌써 결혼도 하고 집도 샀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저렇게 성공했네.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특히 SNS는 이런 비교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 올립니다. 행복한 순간, 성공한 순간, 빛나는 순간만 공유하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삶은 늘 완벽해 보입니다. 반면 나는 내 일상의 모든 순간을 알고 있으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태양과 달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미와 백합을 두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꽃인지 따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방식으로 빛날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40대에 꽃을 피웁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그 속도와 시기가 다를 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남의 시간표로 내 인생을 채점하려 든다는 데 있습니다. 친구는 이미 결혼했으니 나도 해야 한다. 동료는 승진했으니 나도 해야 한다. 선배는 사업에 성공했으니 나도 해야 한다. 이렇게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것은 결과일 뿐 과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부러워하고 그 과정을 모른 채 자신을 비하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첫걸음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고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이고 당신만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사부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만 실은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이럴 거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는 해줄 거라 믿었고 적어도 이런 말은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친구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가족이면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해. 이런 기대들이 쌓이고 쌓이면 상대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내 기대에 맞춰 살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 자신도 자기 기대에 맞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에게만 완벽을 요구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난 저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저렇게 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원망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더 아픈 건 이런 기대와 실망의 반복이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점점 의무와 부담으로 변해갑니다. 왜 내 말을 이해 못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라는 질문이 늘어나면서 관계는 전쟁터가 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려 한다는 겁니다. 상대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상대도 힘들고 지칠 수 있다는 걸, 상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건강한 관계는 기대를 낮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대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지 못해도 항상 내 편이 아니어도 때로는 실망시켜도 괜찮다는 것. 그래도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브 놓아야 편해지는 이유.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붙잡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놓는다는 것을 약한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해. 포기하면 안 돼. 한번 시작한 건 끝을 봐야지. 이런 말들이 미덕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때로는 놓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은 그 역할을 다했기에 떠난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이 의미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사람과의 관계도 때가 되면 변합니다. 머무는 인연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진짜 인연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놓으려 할 때 더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끝날 수 있고 스쳐 지나갈 것 같던 인연이 평생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연이 틀렸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이 관계를 망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안 돼. 이 직장을 떠나면 난 끝이야. 이 꿈을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야. 이런 집착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게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잃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잃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놓을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꼭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지만 느슨하게 쥐면 편안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부 애쓰지 말라는 말의 진짜 의미. 애쓰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노력을 멈추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애쓰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까지 버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충분히 해온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말하는 건 위로가 아니라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할 수 있어. 같은 말들이 때로는 채찍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미 한계까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격려가 아니라 휴식입니다. 더 달리라는 말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쉬는 것을 나약함으로 봅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고, 항상 발전해야 하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멈춰서는 순간 뒤처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밭도 쉬어야 다시 곡식을 키울 수 있고, 악기도 쉬어야 좋은 소리를 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멈춰서는 용기, 쉬어가는 지혜가 다음 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멈춘다고 영원히 멈추는 게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쳐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아니, 멈춰야 합니다. 칠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꼭 필요한 건 답이 아니라 휴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모든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움직여야 하지만 후자는 기다려야 합니다. 후자까지 억지로 끌어당기면 마음만 먼저 망가집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이 정리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급하게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해결됩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덜 잘 살아도 괜찮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아도, 효율적이지 않아도,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성취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쉬는 날이 있어야 다시 일할 수 있고,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팔부 결국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늘 오르막만 있는 길도 아니고 늘 내리막만 있는 길도 아닙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계절처럼, 밤과 낮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오르막이 올 때 너무 들뜨지 않고 내리막이 올 때 너무 좌절하지 않는 것, 이것도 지나갈 거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이것도 지나갈 겁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이것도 언젠가 변할 겁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슬프기도 하지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 흐름을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 지치고 받아들일수록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이것도 삶의 일부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도 언젠가 돌아보면 그땐 참 힘들었지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구나 라고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넘어지기도 했어도,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겁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많은 힘든 날들을 견뎌냈습니다. 그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오는 힘든 날도 당신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인생은 완벽함의 연속이 아니라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완벽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마음을 덜어드릴 수는 없지만 잠시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삶이 버거운 날, 조용히 쉬어가고 싶을 때, 혼자가 너무 외로울 때 이 채널이 작은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잘 버텨온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